안녕하십니까. 제10차시 노동시장론 1번 소득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정책은 오히려 임금을 이렇게 억제를 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나서기 때문에 행정적 관리 비용은 오히려 더 초래됩니다. 그리고 임금 억제에 이용될 수 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다음 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은 노동이 질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겠죠. 노동이 질적으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기술 혁신이 따라줘야 되고 자본도 많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런데 종업원 수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3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총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되었을 경우에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근로자의 이 총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되었어요. 증가됐을 때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어떻게 되냐? 임금 탄력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의 변화율입니다. 수요하는 쪽은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노동을 수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총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되었으면은 그만큼 임금이 높아진 거예요. 임금 변화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노동 수요의 변화율은 낮아지거나 최소한 없어진다 하더라도 임금 탄력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3번. 4번. 4번. 다음 노동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다면 경제활동 참가 결정 요인, 그 다음에 노동시간 결정 요인, 그 다음에 노동 이동을 빨리 해야 노동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죠. 노동 이동 결정 요인. 그리고 이제 노조의 단체 교섭력이 이 노동의 공급 탄력성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힘으로 가지고 노동조합에서 노동 공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나가서 자기들의 임금을 더 높이도록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업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또는 종업원 지주제라고 많이 하죠. 종업원 지주제 도입 목적이 아닌 것은 종업원 지주제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종업원이 주식을 사서 기업의 재물을 건전화한다든가 종업원에 대해서 어떤 회사의 충성심을 놓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종업원 지주제입니다. 6번. 베버리지 곡선. 베버리지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질 때 발생하는 시럽의 유형은 무엇인가? 베버리지 해설을 먼저 보세요.
베브리지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져서 곡선이 이동되는 것은 구조적 실험이기 때문이다. 베브리지 곡선에 대해서 다 공부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베브리지 곡선이 어떤 곡선이냐면 알아두자고요. 베브리지 곡선은 실업과 결혼을 나타내는 곡선인데 이 베브리지 곡선이 원점에서부터 이게 떨어지면은 실업도 올라가고 결혼도 올라갑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사람도 못 구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도 증가합니다. 나라의 실업도 증가하는데 기업은 사람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구조적 실업이기 때문이다. 1번이에요. 그 다음 7번. 7번은 다음에서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인 경우라 그랬습니다. 임금과 고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수요 독점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노동 수요를 하는 곳에서 독점하기 때문에 임금은 낮게 결정되고 고용량은 적게 결정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원래 여기서 임금이 결정돼야 돼요. 그리고 고용량은 여기서 결정돼야 됩니다. 고용량은. 그런데 여기서 결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 MFC 곡선, 요 곡선 때문에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 임금이 여기서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여기서 결정되고 고용량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7번의 정답은 임금도 낮게 결정되고 고용량도 낮게 결정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내부 노동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성향은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특수한 인적 자원이 형성이 중요시될 때 내부 노동시장이 강화됩니다. 9번. 노동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정책이다. 아니죠. 임금을 억제하는데 사용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번.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업은 사회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파업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분야는 교통이나 통신 같은 서비스 분야다. 이것입니다. 4번. 그래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다. 사적 비용은 파업 때문에 본인이 돈을 못 버는 거, 수입이 일 안에서 수입이 주는 그게 사적 비용이고 사회적 비용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일할 수가 없죠. 정답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분야는 서비스 산업 분야이다. 이렇게 11번.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째, 노동 공급은 노동자가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하며 유량의 개념이다.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유량의 개념이죠. 노동 공급의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인구는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별, 지역별, 질적 규모도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 극도화에 기초한 노동 공급 모형에서 대체 효과가 소요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임금의 상승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기 아니라 증가시키죠. 소득 효과가 커야 후방굴질한다 그랬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노동조합이 노동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효과로 오는 것은 무엇이냐. 노동조합이 노동 공급을 제한을 해요.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노동조합이 조직화된 노동시장의 임금은 올라갈 것이죠. 자기들이 임금 올리기 위해서 노동 공급을 제한하는 거죠.
노동공급을 조직하지 않는 노동공급은 좌상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지 않는 공급 곡선이 줄어드니까 좌상향으로 이동될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에 해설을 보죠. 노조가 조직된 노동시장의 임금은 상승할 것이고 노조가 조직된 공급고성은 좌상향으로 이동될 것이고 여기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좌상향으로 공급곡선이 이동된다. 다시 말하면 공급곡선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좌상향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근데 조직화되어 된 노동시장의 공급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될 것이다. 이게 틀린 거예요. 조직화된 쪽이 좌상향이 될 것이다. 이게 틀린 것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시장의 임금은 하락할 것이다. 12분의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노동공급을 딱 제한하면은 자기들은 임금을 상승시키지만은 다른 쪽에는 노동공급이 많이 풀려가지고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 12번에 4번이 됩니다. 1번은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임금교섭 이전 노동조합의 전략. 임금교섭 이전에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되냐? 재고의 비축은 사용자가 해야 될 전략이에요. 이는 사용자의 전략이에요. 임금교섭 이전에 노동자는 파업 투표를 미리 해두고 파업 기금도 비축해두고 임금의 수입원도 확보해두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 BCD가 되겠습니다. BCD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전략이잖아요. 노동조합의 전략이니까 파업기금을 비축해두고 임금 이외의 수입원도 확보해둬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파업투표 BCD가 아니라 BCE가 되겠죠. 그래서 BCE가 되니까 여기 틀렸네요. BC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4번 직업 탐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 탐색은 구직 활동을 위해 투입한 교통비, 통신비 등의 직접적인 비용을 말한다. 직접적인 비용도 말하지만 간접 비용도 포함되니까 직접적인 비용만 하니까 틀린 겁니다. 1번. 그 다음에 15번 보상적 임금 격차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상적 임금 격차는 위험한 작업에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정부의 안전에 대한 규제가 항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안전이 안 지켜지면 월급을 오히려 많이 주거든요. 임금을. 그래서 항상 근로자에게 이룬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의 산재 위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는 산재 보험에 의하여 감소된다. 산재 보험에 따르면 산재에 대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증가한다 그래요. 도덕적 해이는 마음을 이렇게 해이하게 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6번. 다음 중 노동조합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면 노동자 조직률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관세를 인상한다. 수입 관세를 인상하면 국내 산업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조직률을 항상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 아무래도 화이트 칼라는 노동조합을 하락시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가치관, 개인주의 가치관 들어오면 노동조합이 이 조직률이 하락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17번. 실업률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경제활동 인구는 이 두 개 더해야 되죠. 그래서 3,800분의 800 곱하기 100. 취업자 플러스, 이게 계산 잘못됐습니다. 취업자 플러스, 이게 취업자가 아니고, 여기서 총인구에서 15세 미만 인구를 빼면은 생산 가능 인구는 4,000이에요.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 800을 빼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3,200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틀렸어요. 3,200분의 실업자 수를 해야 되는데 취업자 수가 오히려 나 있어요. 실업자 수는 여기서 3,200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은 실업자 수가 나와요. 그래서 3,200 마이너스 3,000 하면 200이 나오잖아요. 이게 실업자 수예요. 200 곱하기 100. 이래서 계산하면 6.25가 됩니다. 18번.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어 구직활동을 단념했다. 그럼 실망 노동자 효과다 그랬죠. 1번. 그 다음에 19번. 독점 상품과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균형 고용 조건은 어떻게 되냐. 균형 고용 조건은 임금과 한계 생산 수입이 일치한다. 임금과 한계 수입 생산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번. 연공급 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연공급 제도는 뭐 고용 안정, 기업에 대한 귀속 의식, 그다음에 인력 폐쇄적인 노동시장에서 인력 관리가 용이하다. 전문 인력 확보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